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9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짜 미친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테슬라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 스타링크를 자사 차량에 직접 통합할 가능성을 공식 특허로 시사했거든요.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기술인데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특허로 확인된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 이 특허 문서를 보면 테슬라가 정말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특허 번호는 PUEB No US 2025 8익 36만 8267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차량 루프, 그러니까 차 지붕에 무선 주파수 투과성을 통합한 새로운 조립 구조를 설명하는 문서예요. 쉽게 말하면 차 지붕을 전파가 통과할 수 있는 특수한 재질로 만들겠다는 거죠. 특허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분자 혼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사례에서는 모든 모듈에서 위성 및 차량 내 외부에 다른 통신 장치로 무선 주파수 전송이 가능해진다 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차 안에서 위성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안 됐을까? 차량 루프의 한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을까요? 사실, 현재 대부분의 차량 루프는 크게 두 가지 재질로 만들어져요. 금속이거나 유리죠. 그런데 이 두 재질 모두 무선 주파수 전송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금속 루프는 전파를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전파가 금속을 뚫고 나갈 수 없으니까 위성 신호 수신이 불가능하죠. 유리 루프는 조금 낫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선루프나 파노라마 루프에 사용되는 특수 유리는 자외선 차단 코팅이나 열 차단 필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또 전파 수신을 방해하거든요. 테슬라는 바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특허 문서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차량들은 현대적인 차량 기술, 특히 무선 주파수 송수신이 필요한 기술들을 통합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아예 차 지붕을 완전 다른 재질로 만들자는 거예요. 혁신적인 고분자 소재의 등장. 테슬라가 제안한 새로운 루프 재질은 고강도 고분자 혼합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들이냐면요.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아크릴레이트 같은 플라스틱 계열 고분자 소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름 들으면 되게 복잡하고 낯설죠? 근데 이 소재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폴리카보네이트는 방탄유리나 헬멧, CD 같은 데 쓰이는 엄청 강한 플라스틱이고요.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줄여서 ABS라고 하는데 이건 레고 블록이나 자동차 내장재에도 쓰이는 소재예요. 그런데 이 소재들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요. 전파를 잘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금속이나 유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무선 주파수가 거의 방해받지 않고 뚫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죠. 플라스틱으로 차 지붕을 만들면 안전한가요? 완전 정당한 의문이에요.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나? 테슬라도 이 부분을 정말 신경 썼어요. 특허 문서를 보면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 이 고분자 소재들은 충돌 안전성을 위한 이상적인 강도 지표를 제공한다고 해요. 차가 충돌했을 때 승객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죠. 또 소음, 진동, 거칠기 제어를 위한 강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대요. 차 타고 달릴 때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진동을 잘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머리 충격 규정을 준수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루프에 부딪혀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특허 문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공개된 사례들은 여전히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에 명시된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요. FMVSS라고 하는 이 기준은 미국에서 차량 안전을 규제하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에요. 테슬라가 제시한 설계를 보면 루프가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층을 겹쳐서 안전성과 강성을 높이고
동시에 소음과 진동도 줄이겠다는 거죠. 특허에 첨부된 일러스트를 보면 이 구조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타링크 통합의 엄청난 장점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링크가 테슬라 차량에 직접 통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볼게요. 진짜 미친 장점들이 쏟아져요. 첫 번째로 이동통신 음영 지역이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시골 가거나 산속 드라이브 할 때 갑자기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정말 답답하잖아요. 근데 스타링크가 탑재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지상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우주에 떠 있는 위성과 직접 통신하거든요. 지상에 통신 인프라가 전혀 없는 오지라도 하늘만 보이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골 지역이나 외딴 곳에서 엄청난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특허 문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로드트립이나 오프로드 모험 중에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랑 전국 일주 여행 떠나도 아무 걱정 없이 넷플릭스 보고 음악 스트리밍하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보택시의 진짜 결정적인 기능이 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로보택시 알고 계시죠? 이 로보택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격 모니터링이랑 차량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차량이 어디 있는지, 잘 운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인터넷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스타링크가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해결돼요. 로보택시가 어디를 가든, 심지어 도심 지하나 터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곳에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브로팩스와의 시너지 효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스페이스X예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창립자이자 CEO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의 CEO이기도 한 바로 그 사람이요. 스페이스X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거의 매주마다 로켓을 발사해서 수십 개씩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 정기적이고 빈번한 발사 일정 덕분에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현재 궤도에 올라가 있는 스타링크 위성만 수천 개가 넘어요.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수만 개까지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위성들이 지구 전체를 촘촘하게 덮으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특허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타링크의 성장하는 위성부는 테슬라 차량에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요. 두 회사가 같은 CEO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통합이 훨씬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스타링크 차량 통합 실험. 근데 여러분, 사실 이미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이걸 실험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특허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많은 오너들이 이미 스타링크 미니 DC를 자기 차 유리 루프 아래에 장착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대요. 스타링크 미니는 스타링크의 소형 버전인데 휴대가 가능할 정도로 작고 가벼워요. 이 DC를 차 안에 두고 유리 루프를 통해 위성 신호를 받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유리가 신호를 일부 방해하기도 하고 설치도 좀 번거롭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차 안에서 스타링크 인터넷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예요. 테슬라도 이런 오너들의 시도를 보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면 대박이겠는걸?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쯤 실제 차량에 탑재될까?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그래서 언제 나오는데요? 특허가 공개된 건 2025년 12월 13일이에요. 근데 특허가 공개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에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특허는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하는 거고 실제 양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원래 업계에서 엄청 빠른 회사로 유명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몇 년씩 걸려서 신기술을 도입할 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몇 달 만에 새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거든요. 특허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몇 년 내에 업그레이드 옵션으로든 표준 기능으로든 테슬라 차량에 직접 통합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빠르면 2026년이나 2027년쯤에는 실제로 스타링크가 탑재된 테슬라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아마 고급 옵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스타링크 패키지 같은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선택하는 옵션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가 많고 기술이 안정화되면 나중에는 모든 테슬라 차량의 기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올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테슬라가 이걸 성공적으로 론칭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자동차 업계가 원래 그렇거든요. 한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으면 처음엔 다들 의심하고 비웃다가도 소비자들이 열광하면 바로 따라하기 시작해요. 테슬라의 대형 터치스크린도 그랬고,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그랬고, 오토파일럿도 마찬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스페이스X와의 연결고리예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위성 인터넷 회사를 따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타링크나 다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데, 이게 비용도 더 들고 통합도 복잡해져요. 테슬라는 그냥 옆 건물에 있는 스페이스X한테 야, 우리 차에 니네 인터넷 달아줄래?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같은 CEO 밑에 있으니까요. 이 기술이 바꿀 미래의 모습.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차가 진짜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차에서 노트북 켜고 일하는 사람들 있지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스타링크가 있으면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으로 화상회의하고 대용량 파일 주고받고 클라우드 작업도 거뜬히 할 수 있어요. 둘째, 장거리 여행이 완전히 달라져요. 애들 데리고 여행 갈 때 뒷자리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끊김없이 보여줄 수 있고요. 운전자도 휴게소에서 쉴 때 스포츠 중계 실시간으로 보거나 게임도 할 수 있겠죠? 셋째, 진짜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기반이 마련돼요.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레벨 5 자율주행이 실현되려면 차량이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해요. 교통 상황, 날씨 정보, 지도 업데이트, 다른 차량들과의 통신 등등요. 스타리링크 같은 안정적인 연결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넷째, 재난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해로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면 스타링크가 탑재된 차량이 임시 통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스타링크가 통신 인프라를 대체하면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물론 넘어야 할 산들도 있어요. 첫째는 비용이에요. 스타링크 서비스 자체가 지금 월 구독료가 필요한데 차량용은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거든요. 테슬라가 차량 구매 가격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 구독 서비스로 운영할지도 지켜봐야 해요. 둘째는 배터리 소모 문제예요. 위성통신은 전력을 꽤 많이 먹거든요. 전기차에서 인터넷 때문에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테슬라가 이걸 어떻게 최적화할지가 관건이에요. 셋째는 규제 문제예요. 나라마다 통신 규제가 다르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 위성 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넷째는 실제 성능이에요. 특허 문서에는 좋게 써놨지만 실제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위성 신호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확인해 봐야 해요. 경쟁사들의 움직임. 재밌는 건 테슬라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도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이름으로 자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 중이에요. 리비안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차세대 연결성에 관심이 많고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인 GM이나 포드도 차량 내 인터넷 연결성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다만 이들은 기존의 OG 기지국 방식에 더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번 특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위성 인터넷이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아이러브9이 준비한 테슬라 스타링크 통합 소식 어떠셨나요? 정리하자면요. 테슬라가 특허 번호 US 2025 368,267을 통해 공개한 이 기술은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아크릴로 니트릴 스티렌 아크릴레이트 같은 RF2가 고분자 소재로 차량 루프를 만들어서 위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4개 층으로 구성된 안전한 구조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도 충족하면서 이동통신 음영지역 제거, 로보택시 원격 관리, 끊김없는 로드트립 인터넷 같은 엄청난 장점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스페이스X의 정기적인 발사 일정으로 계속 확장되는 스타링크 위성군과 결합하면 정말 혁명적인 차량 경험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미 많은 오너들이 스타링크 미니 DC를 유리루프 아래 장착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향후 몇 년 내에 업그레이드 옵션이나 표준 기능으로 정식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테슬라와 전기차 미래 기술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가져올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스타링크가 탑재된 테슬라 사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저 아이러브나인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